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 누구나 받는 줄 아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옆집 어르신은 매달 3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같은 나이인데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왜일까요? 통장 때문입니다. 잔고가 조금만 높아도 탈락. 자녀가 잠시 넣어준 돈이어도 탈락. 보험, 해약금이어도 탈락. 억울합니다. 내 돈도 아닌데요. 쓰지도 않았는데 왜 잡히나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제 돈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이 끊기는 기준, 피해야 할 9가지 실수, 그리고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3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이는 기초연금을 받고 어떤 이는 못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받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소득도 없어. 그러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통장에 예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금 1억 원 4%, 연 4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33만 원.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걸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 부릅니다. 즉, 실제로는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넌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은 어디일까요?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1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48만 원 이하. 이 기준을 넘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219만 원이면 바로 탈락. 349만 원이면 역시 탈락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5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예금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산하면 기준을 넘습니다. 그 순간 연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왜 안 주냐? 하지만 제도는 냉정합니다.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이유 불문 탈락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세보증금 1억 2천에 살고 계셨습니다. 소득도 없고 자녀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탈락. 이유는 전세보증금 때문입니다. 전세금도 재산으로 잡히고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제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게다가 매년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 이런 일도 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부부 합산입니다.
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소득이 잡히면 탈락. 내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 되나요? 대부분은 이 구조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한다. 그리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왜 기초연금이 끊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그 실수 하나가 매달 수십만 원을 날려버립니다. 첫 번째 실수. 가족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빼는 것. 잠깐만 맡겼다 다시 찾았는데요. 이 말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 기록은 그대로 재산 이동으로 남습니다. 국가는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잠깐이든 오래든 똑같이 계산됩니다. 두 번째 실수. 자녀 명의 적금을 본인이 찾는 것. 아들 이름으로 넣어둔 적금.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은 그대로 본인 자산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것. 시세보다 너무 낮게 팔면 차액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금도 붙습니다. 게다가 연금심사에서는 재산이 줄지 않은 걸로 봅니다. 결국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소득이 없는 척하는 것. 벌이는 없는데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추정 소득이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차도 재산입니다. 2대 이상이면 감점. 시세가 높은 차라면 더 위험합니다. 심지어 오래된 차라도 고급 수입차로 분류되면 연금은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 보험 해약금.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몇 천만 원 단위 해약금이면 소득 인정액을 단번에 초과합니다. 필요해서 해약했는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가 대신 관리하는 경우. 이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걸립니다.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사실상 부모 돈으로 봅니다. 큰 금액이 오가면 연금 탈락은 순식간입니다. 여덟 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것. 신고 안 하면 모를 거야. 큰 착각입니다. 국세청과 자료가 다 연동됩니다. 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들킨 순간 연금은 바로 끊깁니다. 아홉 번째 실수. 5년 이내 큰 재산 이동. 기초연금은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금융거래와 부동산 이동까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이 9가지. 단 하나만 걸려도 연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라서 당하는 실수를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준비. 가구 기준을 이해하라.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닙니다.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탈락. 내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탈락.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 되나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항상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정리하라. 기초연금은 최근 5년 거래까지 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면 기록이 그대로 잡힙니다. 3억 원 아파트를 팔았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3억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미리 천천히 계획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늦었다 생각해도 지금이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 자동차는 한 대, 시세는 2천만 원 이하. 차는 재산입니다. 2대 이상이면 감점. 시세가 높아도 불리합니다. 오래된 차라도 고급차로 분류되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차량은 한 대, 시세는 2천만 원 이하. 불필요한 차량은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정리하라. 나는 사업 안 해요. 하지만 등록만 남아 있으면 추정 소득이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있는 걸로 처리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 명의 자산도 점검하라. 자녀 이름 통장이라도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부모 자산으로 봅니다. 적금, 예금, CMA 계좌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명의보다 중요한 건 누가 쓰느냐입니다.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대로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5가지. 단순해 보이지만 지키면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탈락.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조건은 되는데도 잘못 관리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지켜야 할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금은 분산 관리하라. 통장 하나에 돈을 몰아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한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6.26% 이율을 적용하면 매달 52만 원을 버는 걸로 계산됩니다. 이 순간 소득 인정액이 초과됩니다. 반면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 자녀 지원금 통장 등으로 나누면 다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생활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눠 관리하면 유리합니다. 둘째, 보험 해약은 신중히 하라. 보험을 해약하면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은 곧바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몇 천만 원 환급금이라면 그 달부터 연금은 끊깁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위험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영향이 적지만 저축성은 환급액이 크게 잡힙니다. 해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돈보다 장기적인 연금 혜택을 먼저 계산하세요. 셋째, 전세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을 고려하라. 전세도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면 매달 53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줄이고 월세를 내면 유리합니다. 지출은 공제로 빠지고 인정액은 낮아집니다. 단, 실제 계약과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바꾸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라. 나는 재산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전세금, 자동차, 작은 차이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겁니다. 세무사, 공인중개사, 주민센터 상담을 활용하세요.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놓치지 말고 전문가 시선을 빌리면 길이 보입니다. 다섯째, 신청은 반드시 하라. 가장 큰 실수는 가만히 있으면 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격이 될지 애매해도 신청해야 합니다. 되면 받으면 되고, 안 되면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한 통장에 다 넣어두면 편해요.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그 편함이 불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어르신은 통장 하나에 예금 1억 원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안 쓰고 가만히 있으니 문제 없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재산으로 잡혔고 소득으로 환산돼 매달 52만 원을 버는 걸로 계산되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반면 B 어르신은 같은 금액을 다른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2천만 원,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에 1천만 원, 손주 용돈 통장에 500만 원, 나머지는 비상금 통장으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생활비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통장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실제로 생활비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공과금 통장은 자동이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손주 용돈 통장은 실제로 송금한 내역이 보여야 합니다. 즉, 돈의 흐름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이건 저축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큰 돈은 피하고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한 통장에 1억 원 위험합니다. 몇 천만 원 단위로 분산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국 관리의 차이가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왜 탈락이야? 대부분은 이런 작은 관리 습관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통장 하나가 노후의 권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은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초연금 심사에서 보험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무심코 해약하는 것.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냥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요. 이 말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 어르신은 15년 동안 유지해온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환급금은 2,500만 원.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지. 하지만 결과는 기초연금 탈락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국가는 이 환급금을 그대로 소득으로 봅니다. 2,500만 원 12개월. 한 달에 130만 원 넘는 소득이 새로 생긴 걸로 계산된 겁니다. 그 순간 소득 인정의 기준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의 종류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영향이 적습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위험합니다. 해약하면 큰 금액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모르면 무조건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혹은 환급금이 큰 경우 시기를 나눠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보험은 내 돈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잘못 해약하면 연금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해약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눈앞의 돈보다 앞으로 수십 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세인데 왜 불리하죠?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전세도 재산입니다. 보증금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고 이자를 계산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 어르신은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4%에 연 64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53만 원. 즉, 매달 53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본 겁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실제로 돈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제도는 냉정합니다. 보증금이 크면 소득이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것.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6천 중 1억 3천을 빼고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으로 바꿨다고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이 줄면 환산 소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월세는 지출로 인정돼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식만 월세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전세는 재산으로 잡힌다. 월세는 지출로 빠진다. 혹시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 이상이라면 월세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이 많지 않은데 굳이 전문가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딱 그 애매한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예금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자동차 시세 1천만 원. 겉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산하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었습니다. 결과는 탈락. 문제는 설명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사실상 폐차 직전이었습니다. 예금 절반은 장례비로 자녀가 미리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소명했다면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연금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 상담이 큰 힘이 됩니다. 세무사, 공인중개사, 주민센터 담당자. 이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폐차 처리만 해도 차량 가치는 사라집니다. 예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해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연결해 줍니다. 큰 비용 없이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록번호, 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지자체 연계 상담을 활용하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놓치는 것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은 작은 차이가 당락을 갈라놓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겠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F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이도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소득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대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주민센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제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린 3년치 연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서류 한 장 빠져서 탈락. 금융자산 내역 중 통장 하나가 누락돼 탈락.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금융자산 전체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매달 30만 원, 앞으로 수백만 원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되면 받으면 되고, 안 되면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조차 안 하면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피해야 할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살펴봐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연금.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들께 유용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지연금. 시골 땅이 있으신가요? 그 땅이 그냥 짐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논밭이라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분들께 꼭 권합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건강도 챙기며 활동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활동비는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제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만 받아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아껴 오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도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몰라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100세 지혜는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